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엄 444일 만입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은 이미 한덕수와 이상민 재판에서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적 판단에 이어 내란 수교에 대한 1심까지 선고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다음 날인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을 벌이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2025년 4월 4일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각종 시위에서 윤어게인이라고 쓰인 팻말을 사용하면서 용어가 확산됐고 친윤 세력, 12.3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윤어게인을 확실하게 쳐내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힘을 빌려 당권을 차지했습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그리고 윤석열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내세웠지만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탄핵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딱히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반성의 뜻을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이탈해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창당했던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제1야당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 여론도 악화됩니다. 2019년 4월에 등록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국민청원에는 무려 183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참패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효과는 없었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자멸 덕분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통틀어 말하는 임대차 3법으로 일으킨 부동산 시장 혼란, 조국 사태로 촉발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입당에 당권을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은 기사회생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탄핵 이후 정권 재탈환까지 국민의힘은 중도층 확장, 쇄신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중심 지지층만 지켜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권을 다시 차지한 국민의힘에게 또다시 위기가 왔지만 이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4달 남았지만 중도층 유권자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어게인을 중심으로 한 극단 지지자 지키기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국 당시 박사모를 필두로 한 극단주의 우파단체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며 탄핵 반대 집회, 석방 집회 등을 했습니다. 사실 태극기 부대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만큼의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전광훈, 소년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때도 시위를 주도했지만 이들이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전국을 직접적으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어게인 세력은 다릅니다. 전한길, 그라운드C, 고성국 같은 유튜버들은 정치인들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들이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재확산되며 젊은 층까지 윤어게인 부정선거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치 인플루언서입니다. 그걸 넘어 정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은 장동혁에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힘 지도부에서 영화 같이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윤석열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갈팡질팡하는 태도를 보이면 돌아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도 노골적으로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합니다. 중도층 확장에 나서는 건 어려우니 지금의 지지층이라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앞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계엄을 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한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과 윤어게인 세력에 휘둘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나온 상황.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현재 국민의힘은 당명 변경을 결정했고 후보군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새 당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구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